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 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그 많은 병들 이름 중에 나이가 병명에 들어가는 건 아마 이 병이 유일할 겁니다. 오십견. 자, 50에 생긴다는 병 이름인 것 같은데 그러면 40에는 안 생기느냐? 30에는 안 생기느냐? 그렇지 않죠. 저도 딱 50세가 되던 해에 이 50견이 생겼습니다. 제 얘기도 좀 들려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실제 환자 사례도 한번 보실 겁니다. 같이 얘기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50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바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황승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서면병원의 황승현 원장입니다. 네, 저도 오늘 준비를 하면서 제가 50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50견도 사실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별명이 굉장히 많고 네.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50견은 선생님 뭘 말하는 건가요? 일단 50견은 정확한 명칭은 아닌데 네. 어깨 관절이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굳어버리는 질환을 말합니다. 예, 어깨가 얼어붙었다고 해서 동결견이란 말도 쓰고 네. 의학적으로는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가 염증에 의해서 섬유화되고 두꺼워져서 주변부와 유착되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그 낭의 염증 때문에 유착, 눌러붙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어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걸 설명하실 때 후라이팬 바닥에 음식이 타면 눌러붙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관절에서도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그게 맞는 표현일까요? 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예. 뭐 비닐 같은 게 예. 불에 닿으면은 쪼그라붙듯이 그렇지. 예, 그런 식으로 유착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어깨 관절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60도 이렇게 돌아가야 될 이 관절이 그런 게 생기면 당연히 안 올라갈 것이고 아플 것이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겪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혹시 50견? 제가 항상 그 환자분들한테 50견 스트레칭을 하니까 네. 저도 뭔가 어깨 통증이 발생을 하면은 예. 초기에 스트레칭으로 그걸 좀 극복을 많이 했습니다. 올 뻔했는데. 예. 그럼 우리 두 사람인데도 벌써 지금 두 사람 다 왔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보통은 뭐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네. 2에서 5%에서 50견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제가 진료실에서 볼 때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네.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고 예. 그중에서도 40대에서 50대에 많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보통은 이제 자기가 오른손잡이라고 하면은 오른쪽 어깨보다는 왼쪽 어깨에 먼저 생기는 경향이 있고 예. 한번 50견이 발생을 하면은 그 반대편에도 한 20에서 30% 정도 50견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50견이 여기 염증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50견은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예. 특발성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원인이 우리가 알려진 거는 2차성이라고 하는데 그 2차성에도 이제 어깨 탈구라든지 골절이라든지 뭐 회전근개 손상이라든지 그런 외상에 의한 경우가 있고 네. 또 외상이 아닌 그 관절염이나 네. 아니면 회전근개 염증, 뭐 석회화 건염 등으로 인해서 50견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많은 건 잘 모르겠다. 예. 왜 오는지 모르겠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네. 사실 우리가 특발성이라고 해서 원인이 없다고 해도 예. 대부분은 뭐 생활 속에서 한번 뜨끔했다던가 뭐 외상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 뭐 내가 조금 무리를 했다던가 네. 아니면 물건을 들 때 조금 뜨끔했다던가 예. 대부분 그렇게 하면서 염증이 시작이 됩니다. 기억은 못할 뿐 예. 뭔가 손상이 있었을 것이다. 예. 그랬을 겁니다. 아마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어깨 쓸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 50견이 잘 온다.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선생님. 예.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50견 환자들을 보면은 한 10에서 36% 가량이 당뇨 환자에서 50견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훨씬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호르몬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갑상선 질환,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오십견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폐경기의 중년 여성에서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네. 오십견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호가 오면 나도 왔구나. 오십견의 증상은 이러합니다, 선생님. 오십견은 기본적으로 이제 통증이 발생되는 그 기전이 쪼그라붙은 관절낭이 갑작스럽게 스트레칭이 되면서 네. 심한 통증을 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팔을 완전히 들어올리기가 힘들고 네. 또 열중시역 같은 뒷짐을 지는 동작이 어렵게 됩니다.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생활 속에서 호소하시는 증상은 일단 옷 입기가 불편하다. 자켓 입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네. 소매에 팔을 넣기가 힘들다라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속옷 착용이 힘들다든지 브라 이렇게 그렇죠. 채우시는 거 되게 힘들다고 그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팔을 뒤로 꺾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심하신 분들은 또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고 예. 닦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예. 뭐 선반에 뭐 물건을 짚기도 힘들고 예. 대표적으로 또 잘 때 많이 아프기 때문에 아픈 쪽으로 들어눕기가 힘들다. 예. 그리고 찬바람만 스쳐도 네. 통증이 있다, 시리다. 아니면은 누군가 툭 부딪혔는데 자지러질 듯이 아프다. 예. 뭐 이런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 저도 있는데 밤에 예. 제가 겪었던 일이거든요. 밤에 훨씬 더 아픕니다. 잠을 잘 못 이룰 정도로. 예. 낮 말고 밤에 더 아픈 이유가 있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밤에 이제 혈액순환이 조금 떨어지고 네. 또 우리가 낮에 앉아 있을 때는 약간 중력에 의해서 팔이 약간 떨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위쪽에 뭐 견봉이라든지 어깨 다른 구조물과 조금 부딪힐 가능성이 좀 덜한데 자다 보면은 근육이 굉장히 이완된 상태에서 어깨를 갑자기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네. 쪼그라붙은 그 관절 주머니가 순간적으로 스트레칭이 되면서 네.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굉장히 많은 신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 중에 빨리 병원에 오셔야 하는 신호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뭐 뒷짐이 잘 안 지어진다든지 네. 그다음에 팔의 바깥쪽 우리가 이제 완장 차는 자리 네. 뭐 이런 쪽이 좀 아프다든지 네. 야간통이 심하다든지 네. 그러면 일단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묵히지 말고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쭤보는 김에 선생님 한 번 더 어깨 이렇게 들어 올릴 때마다 어깨에서 뚝뚝 소리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오십견이랑 관계가 없을까요? 대부분은 소리가 나는 경우는 네. 어깨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이 약간 이완이 된 경우에 네. 그런 데서 이제 뼈하고 부딪히면서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회전근개가 많이 끊어진 경우에도 소리가 날 수가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소리 자체가 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증상은 아닌데 네. 뭔가 내 근육의 밸런스가 맞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네. 뭔가 조금 그 회전근개나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증상을 쭉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것만 듣고도 사실은 선생님께서는 눈치를 채실 수 있겠지만 병원에 가시면 조금 더 검사를 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떤 진단 검사들을 하시나요? 일단은 뭐 오십견을 우리가 명확한 진단 기준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네. 임상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모든 방향에서 어깨 관절의 운동이 제한돼 있고 네. 통증이 수반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릴 때 한 달 이상 네. 어깨가 굳으면서 통증이 있다든지 예. 어떤 동작을 취할 때 심한 통증이 있다든지 야간 통증이 있다든지 그리고 굳이 각도를 말씀드리자면은 팔을 우리가 이렇게 올렸을 때 올렸을 때 네. 한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던가 팔을 외회전이라고 해서 네.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 그렇죠. 굉장히 한 예.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던가 못 하겠더라고요. 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오십견으로 진단을 합니다. 요 상태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팔을 잡고 제 팔을 잡고 이렇게 밖으로 돌리시는 거죠. 예. 그러면 저는 악 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우리가 아파서 못 올리는 경우하고 네.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의사가 돌리려고 해도 어깨 자체가 굳어 있기 때문에 동결견이니까. 수동적으로 이제 증가되지가 않습니다. 돌아가지도 않고 아프기만 한 상태가 되는군요. 요것만 해도 이제 딱 진단을 내리실 수 있고 필요하시면 뭐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하실 수도 있죠. MRI를 찍어 보면은 예.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가 네. 굉장히 작아져 있는 거를 예.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찍어서 검사를 받더니 다른 질환들이 같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개는 이제 모든 어깨 질환이 오십견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십견 자체가 어깨가 굳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별해야 되는 질환은 뭐 회전근개 파열이라던가 네. 충돌 증후군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 충돌 증후군은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충돌하는 건데 네. 이 어깨가 있고 네. 어깨를 싸고 있는 회전근개가 네. 그 위쪽에 지붕 역할하는 네. 견봉이란 뼈와 부딪히면서 그렇죠. 염증이 발생한다던가 예. 아니면 힘줄에 손상을 입는 경우를 말하고 그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하고. 예,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관절 운동에 제한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네. 보통은 팔이 귀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죠. 네. 그런데 이제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다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내 팔이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으면서 팔이 완전히 올라간다 하면은 오히려 오십견보다는 네.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을 의심을 해야 되고 네. 물론 이런 질환들이 오래 진행이 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통증과 함께 관절이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사실 오십견과 감별이 힘듭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오십견의 원인 중에도 회전근개 파열과 충돌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오십견이다. 오십견이겠지. 내가 자가 진단을 하고 예. 좀 기다리면 낫겠지 하다가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예. 꼭 조금 불편하다 하면은 초기라도 병원에 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실 때 50견으로 오셨는데 뭐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이 같이 있을 만한 확률이 대체로 어느 정도 될까요? 오십견 환자에서 한 30에서 40% 정도는 예.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어 있는 것 꽤 같습니다. 많네요. 꽤. 예. 그러니까 50견이야 사실은 시간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치더라도 회전근개 파열은 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 질환인데 요거는 빨리 발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하나 더 편견을 고쳐야 하는 게 있습니다. 50견이 단계가 있는데 선생님, 예. 요 끝 단계에서 저희가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서 요거 세 단계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십견은 뭐 전통적으로 한 18개월에서 30개월, 그러니까 네. 뭐 한 2, 3년 내에 자연적으로 호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약 50%에서는 네. 어깨 관절 운동의 제한이 남고 네, 또 한 11%에서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자연적으로 호전된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처음에 많이 불편했을 때보다는 좀 좋아지는 것이지 그렇죠. 완벽하게 이 내가 오십견이 생기기 전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예,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세 단계로 나누네요, 선생님, 그렇죠? 예. 한 3개월까지는 통증이 아주 심해지면서 어깨 관절이 굳어가는 통증기가 있겠고 3에서 한 9개월 사이에는 네, 통증은 조금씩은 덜해지지만 어깨 관절 운동이 점점 더 심해지는 관절 운동 제한이 심해지는 동결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9개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통증도 덜해지고 관절 운동도 조금씩 더 좋아지는 해빙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해빙기라고 하니까 이제 이제 얼음 녹았네, 다 낫네 생각하는데 이게 다 나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봄이 온 게 아니라 그냥 얼음만 녹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치료를 안 하면 계속 문제가 남는 케이스가 한 50%가량 된다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통증 많이 좋아졌는데 네. 실제 어깨로 올리는 각도가 네.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요 정도. 그렇죠. 이제 아프지는 않은데 한 네.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옛날만큼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죠? 생활 속에서 이제 불편하지만 네. 통증 자체가 조금 이제 좋아졌으니까 예.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0견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50세 이후에 생기는 병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젊은 분들도 꽤 많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일단 어깨는 목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PC 작업을 많이 한다든지 네. 또 사무실에서 네. 또 구부정한 자세로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예. 견갑골의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예.
젊은 분들도 이런 오십견이나 어깨 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십견은 어느 연령대든 올 수 있습니다. 오면 치료를 일단 선생님 해야 합니다. 예. 병원에 찾아가면서 어떤 치료해 주시나요? 오십견은 초기에는 그 치료만 제대로 하면은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조금 어깨가 살짝 굳어가는 시기라고 하면은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리치료,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는 이제 소염제 주사가 있는데 네. 뭐 그런 주사를 몇 번 맞으면은 네. 아주 극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면 또 되게 거부감 많이 가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안전한 주사인 거죠? 뭐 자주 맞는 주사는 아닌데 네. 실제 오십견에서 예. 초기에 맞는다고 하면은 통증을 많이 줄여주고 네. 관절 자체를 조금 유연하게 만들어주니까 예. 자주 맞지 않으면은 좋은 그렇죠.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뭐 도수 조작술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던데. 실제 오십견을 우리가 이제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네. 환자분들한테 이제 스트레칭을 교육을 하고 이제 약을 먹으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네. 워낙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예. 실제 그 스트레칭이 말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못 하겠더라고요. 네. 아파서.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본 다음에 네. 전혀 이제 호전 상태가 없는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도수 조작술, 다른 예. 말로 관절 수동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은 어깨를 일단은 부부 마취를 한 다음에 네.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네.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킨 다음에 예. 이제 의사가 네. 팔을 몇 가지 동작으로 네. 굳어 있는 어깨를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예. 예, 보통 이제 굳어 있는 어깨가 풀릴 때 예. 우리가 치킨 다리를 거꾸로 꺾을 때 나는 예, 느낌, 예, 뭐 드득드득하면서 예. 틀어지는 느낌이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굳어 있는 어깨가 올라가게 됩니다. 소리도 막 들리고 막 그렇죠. 예, 예, 예. 퍽퍽 터지는 느낌이 있으면서 예. 한 2, 3단계로 그냥 팔이 올라가는 느낌을 가지십니다. 예. 그리고 보통 우리가 거기에 이제 유착 방지제 주사를 놓고 네. 다음 날부터는 이제 환자분들이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통증도 많이 호전되는 것을 이것도 선생님 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재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죠. 보통 이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쪼그라붙은 관절낭을 늘려주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찢어진 관절낭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아주 헐렁한 어깨 관절낭이 내가 재활과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시 조금씩 눌러붙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칭과 네. 조금 지속적인 재활이 중요합니다. 네. 자, 도수 조작으로 이렇게 풀기도 하는데, 근데 이걸 모든 분에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다고요? 뭐 비수술적 방법이 제일 좋겠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냐면은 일단 도수 조작을 하려면 우리가 팔을 굳어 있는 팔을 돌려야 되는데 네. 오십견이 있으신 분들은 팔을 많이 오랫동안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중년 여성이나 폐경기 여성에서는 또 골다공증이 동반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네. 뼈가 너무 약하신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오십견이 다른 그 어깨 질환,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충돌 증후군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같이 치료하는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까지 같이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오십견이 실제로 있으셨고 내시경 수술까지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사연으로 수술까지 받으셨는지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작년 10월 24일 날에 그 교통사고로 쇄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고 급하게 응급으로 제가 그 쇄골 접합 이렇게 뼈에 핀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수술을 급하게 하고 보조기를 차고 한 병원에 2주 입원해 있다가 그리고 이 보조기는 2주 정도 차고 있다가 그 뒤로는 평상시에는 차고 있고 또 잘 때는 잠깐 벗어놓고 이렇게 한 2달을 또 생활을 했었고요. 일반적인 오십견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중에 내가 이 동작이 안 되는 동작으로 오십견이 찾아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이게 사용을 잘 못하고 있고 아파서 이렇게
골절된 부위가 이렇게 뼈가 붙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활동을 좀 조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달, 그리고 지금 최근 수술할 때까지 한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움직인다고 움직여도 이게 너무 유착되어 있는 게 심해서 오십견하고 같은 증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기 전에는 이 팔이 한 이 정도 올라가면 아파서 못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이제 학교에서 특강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칠판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려면 팔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서 글씨 쓰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수술하고 나서는 재활 중이지만 이 팔이 이 정도 올라가고, 네, 지금 칠판에 글 쓰는 거에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재활 중이긴 한데 아직 힘까지는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셔서 지금은 각도, 회전되는 이 각도를 내는 거에 좀 중점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50견이 오기 전에 사고가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렇죠?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전에 네. 쇄골골절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골절 수술을 했는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골절 수술하면 기본적으로 깁스라든지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고정한 시간들이 있겠네요. 예, 그래서 네. 보통은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한 달간 고정을 해도 대부분 다 어깨가 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그 어깨 관절 제한이 조금 더 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재활 치료를 이제 집중적으로 시행했는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십견이라고 하는 게 이제 통증 때문에 또 본인이 또 못하는 것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몇 개월 동안을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를 했어도 네. 호전이 없어서 예. 저 환자분은 그 골절 수술 기구가 네. 6개월 정도면은 뽑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기구를 뽑으면서 이제 다른 치료를 고려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수 조작술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제 어깨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골다공증 또 같이 왔군요. 골다공증이 있어서 잘못하면 이제 도수 조작술을 하다가 어깨 뼈도 상할 수 골절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내시경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그 쇄골골절이 있었을 때 고정을 한 수술 사진이고요. 예, 맞습니다. 잘 예. 됐는데 이제 그래서 저 수술은 잘 됐는데 50견이 또 와서 50견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하셨습니다. 예. 내시경 사진도 지금 또 나오고 있죠. 전체가 빨갛게 보입니다, 선생님. 저게 예. 다 염증이에요? 보통은 이제 그 활액막이라고 해서 네. 이런 것들이 증식을 하면서 어깨 관절이 많이 이제 두꺼워지면서 예. 유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내시경 치료는 도수 조작술과 비슷하게 어깨를 부분 마취한 상태에서 예.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그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네. 유착돼 있는 관절낭을 좀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네.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은 얼마 안 걸리네요. 예,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시경을 할 때 한 5mm 정도의 구멍을 한 2군데 정도 내서 예. 합니다. 그래서 말은 수술이지만 네. 굉장히 좀 간단한 시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 이것 또한 이제 다음 날부터 팔이 끝까지 이제 관절 운동이 완전히 회복되고 예. 통증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자, 시술 전후 과정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영상으로 다 찍어왔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이 환자분은 이제 6개월 전에 골절 수술을 했고 이번에 이제 기구를 제거하면서 관절 내시경으로 굳어 있는 어깨를 풀어주는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환자분이 팔이 머리 그 귀 뒤까지 완전히 이제 올라가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저런 관절 운동 기구를 통해서 재유착을 막기 위해서 이제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깨 관절은 좀 따뜻한 게 좋기 때문에 네. 저런 온열 치료를 통해서 네. 조금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예. 그러면 재활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수술 후에는 이제 이게 또다시 굳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운동을 좀 아파도 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각도는 이제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 아픈 부분을 참고 그 부분을 넘기지 않으면 다시 예전과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라는 생각에 사실 운동을 좀 무리하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일 처음 도수 치료받고 운동을 했을 때는 좀 몸살도 하고 좀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좀 많이 줄어들었고 조금은 아직까지 아픈 부분이나 아직 좀 안 되는 동작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 만세 되는 동작 이거 하나만 지금 된다 하는 걸로도 굉장히 지금은 좀 희망적이고, 네, 좀 편안하게 이제 다 뭐 끝이 보인다라는 거,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마무리 치료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수술 자체가 완벽한 치료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 네. 슬링을 통해서 이제 관절을 늘려주는 방법을 한다던가, 이제 견갑골의 운동성을 넓혀주는 재활 치료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관절낭도 유착이 돼 있지만은 근육 자체도 많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스트레칭과 함께 근육을 풀어주는 도수 치료도 이제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숙련된 물리치료사가 뭉쳐진 근육이라든지 짧아진 근육을 도수 치료를 통해서 늘려주는 장면입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너무너무 쉽게 잘해주셔서 그 과정들이 쏙쏙 다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많네요. 예. 저 과정들을 다 겪어내셔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음. 예. 치료 자체는 간단하지만 네. 결국은 이제 환자가 나중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재발을 막기 위해서 예.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제 스트레칭 예. 그리고 지금 좋아진 거를 계속 유지시켜주기 그러니까, 위해서 예. 꾸준히 이제 예. 체조처럼 늘려주는 그런 스트레칭이 중요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많이 올라가시는 것 같던데 이제 완전히 회복되신 건가요? 지금은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재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두세 달 정도는 저 정도의 각도가 계속 나올 수 있게 예. 해야 되겠고, 예. 보통 이제 오십견이 있으면은 이 아래쪽 관절 주머니가 많이 짧아져 있습니다. MRI 그래서- 사진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저게 치료 이후에 찍은 MRI 사진인데 어깨 관절 그 아래쪽에 예. 하얀 금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제 예. 관절 주머니가 이제 절개해서 늘어난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팔을 올릴 때 이제 저게 잡고 있지를 않으니까 예.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합병증은 없기를 바라는 또 마음이 있습니다, 선생님. 예. 저런 수술 받고 난 다음에 합병증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사실 수술 자체 합병증은 거의 없습니다. 네. 우리가 뭐 합병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예. 뭐 재발이 가장 문제인데 이런 재발은 이제 환자분과 의료진이 이제 재활 치료를 통해서 네. 열심히 이제 스트레칭과 예. 뭐 도수 치료를 하면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 스트레칭 하시면 가장 도움이 됩니다 하실 만한 거 간단한 거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스트레칭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벽에다가 팔을 짚고 꼬물꼬물 손가락을 올려서 겨드랑이가 그 벽에 닿게끔 네. 그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이 요렇게 있겠고. 기어 올라가서 그죠? 요렇게 그쵸. 기어 예. 올라가서 팔이 다 11자가 될 때까지 쭉 이렇게 맞습니다. 벌려주는 근데 거. 이제 뭐 한 번에 다 올릴 수는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이제 벽에다가 어떤 눈금 같은 걸 체크해 놔서 하루에 뭐 심하신 분들은 내가 1cm만 올리겠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를 잡고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옆으로도 벌리는 게 있네요, 선생님. 예. 오십견이 있으면은 팔을 뒤로 이렇게 젖히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벽에다가 이제 팔을 짚은 다음에 네. 앞에 가슴 앞쪽이 튀어나오게끔 그렇죠. 이렇게 밀어줘서 앞쪽에 이제 관절낭을 늘려주는 네, 스트레칭이 되겠고 네. 이제 뒤쪽을 또 늘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이제 팔을 크로스해서 이제 십자로 만든 다음에 예. 아픈 팔을 내 가슴 쪽으로 당겨줘서 뒤쪽으로 늘려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예. 요 세 가지만 하셔도 스트레칭으로는 충분하시겠죠. 네, 보통 우리가 운동할 때, 네. 뭐 운동 전에도 이런 스트레칭을 하니까 예. 그런 것들을 그냥 생활 습관처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초기 증상, 그러니까 이제 내가 팔을 들어 올릴 때 조금 뜨끔하면서 아프다든지, 네. 뭔가 잘 때 언제부턴가 조금 잘 때 아픈 쪽으로 자면 조금 불편하다. 네. 그리고 한 달 전보다는 조금 더 불편한 것 같다. 네. 요 팔, 여기 완장차는 이 부위가 뭔가 조금 우리하게 아프다 하면은 어깨에 어떤 이상이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단 병원에 찾아오시는 게 좋겠고 네.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하면은 앞에 말씀드린 스트레칭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점차 진행이 되면서 어깨 관절이 굳어가면서 오십견으로 가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예방과 치료가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50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생각보다 내가 50견에 대해서 편견을 많이 갖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어깨 질환, 특히 50견에 대해서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황승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스트레칭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동작에서도 뭔가 조금 뜨끔한 느낌이 온다면 저는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보시라고 충고를 해드립니다. 아파 보니까 빨리 안 가니까 되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TV닥터 인사이트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